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커넥션 시간 가는 걸 몰랐는데요. 진짜 예상도 못했던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구화예고 영상을 보니 정말 반전인 장면을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그럼 오늘도 떡밥 회수 같이 해보시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노규민의 인물이 지금 언제쯤 정체가 밝혀질까?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재경이와 함께 지금 추리를 하시면서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구화예고에 보니 최초의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인물의 등장인데요. 실화차에 보면 원종수에게 근본도 없는 원종수의 어머니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원 회장 기억하시죠? 구화예고에서 정확히 원종수는 다음 회사의 주인은 우리라는 걸 보여줘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원종수의 배다른 형제가 다음 회차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배우는 옆모습이 1초 정도가 살짝 나왔지만 이무생님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명도와 채도를 조절해서 확대를 해보았는데 극중 현재까지 나왔던 인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화예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노규민이란 인물이 준서와 함께 원종수의 과거 잘못에 대해 복수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구화예고에 이 인물이 나오고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선 구화예고에 나온 이 인물의 행색을 보면 상태가 깔끔한 모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인물의 삶이 평탄치는 않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노규민이란 인물이 과거에 원종수의 명찰을 불구덩이 속을 헤집고 챙겼던 이유가 혹시 원종수가 배다른 형제라서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이 상황들이 정리가 됩니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원종수 아버지 원 회장 역시 불륜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혼인을 했던 원종수의 어머니조차도 무시를 하는 언사를 보여줬던 원 회장은 다른 여자들 역시 무시를 하고 금전적인 도움은 크게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규민은 원종수의 배다른 형제였고 최경태의 죽음의 현장에 원종수의 명찰이 떨어진 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단순히 챙긴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명찰을 들고 노규민은 원종수에게 말을 했을 것이고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노규민. 원종수는 약을 몰래 만들어서 혼자 즐기고 있었는데 준서는 원래 본인이 직접 원종수의 비서 오치현에게 가져다 줬어야 할 약이 그때 하필 자신의 딸이 아파서 대신 민현우에게 배달을 했는데 종수에게 배달될 약이 민현우가 넘어지면서 약이 섞이고 결국 원종수가 약을 만들어서 즐기고 있던 것이 들통이 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운종의료원의 투약사고가 발생을 해서 사망자가 생기고 일대 제작자였던 이명국은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당시에 원종수 혼자 즐기던 약을 태진이는 준서에게 5억만 벌 때까지만 돈 좀 벌자고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태진의 명의의 전자지갑에 받으면서 약을 종수 몰래 유통을 했던 것이었죠. 이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도 봐도 종수는 전혀 모르는 듯이 보여집니다. 당시에 이 상황을 아는 인물은 준서와 태진, 이명국 그리고 정상의 정도로 추려지네요. 그러던 중 이명국이 발표를 한다고 하니 다급해진 태진은 종수를 이용해서 이명국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종수보다 태진이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종수는 자신이 약을 하고 있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 회사에 큰 타격을 입는 게 더 무서워서 고릴라 오치현에게 이명국을 조용히 정리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고 오치현은 또 정윤호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명국을 살해 후 오치현이 있던 냉동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결국 정윤호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운종의료원 투약사고가 발생하고 정말 난처한 상황으로 몰리는 준서였겠죠. 거기다가 자신의 딸도 사망을 하게 되고 저는 준서의 딸도 투약사고와 관련이 있어 보였지만 그건 별건으로 보여지더라고요. 하지만 자신의 딸과 투약사고로 인한 박봉래 씨의 사망 그리고 이명국의 사망 이후 바르고 신망했던 준서의 심경의 변화가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공사 현장으로 모두 모이게 하고 모든 것을 되돌리겠다 말하면서 태진이 그동안 약을 유통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겠죠. 더불어 드라마에 아직 공개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되돌리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텐데 태진이는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시켜서 9층에서 떨어뜨릴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 신호는 아마도 공사장에 들어갔을 때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전원 버튼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준서 역시 그동안의 이들의 행적으로 봤을 때 정확히는 태진이를 봤을 때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자신이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을 다른 한 명이 있는 것이죠. 만약 그때 준서가 안 죽었다면 그렇다면 준서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되돌렸겠죠. 종수의 죄값, 태진의 죄값 그리고 준서의 죄값도 달게 받을 준비를 하고 공개를 하자고 말을 했을 것이니까요. 준서는 결국 죽게 되는데 정상이가 설명했던 상황들이 사실이라면 현장에 정윤호 빼고 다 있기 때문에 정윤호가 아니라면 제3의 인물이 되거든요. 제3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준서를 택시를 태웠던 노규민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정윤호는 1화부터 2화를 자세히 보시면 정말로 준서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표시한다. 그렇다면 노규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준서를 태우고 준서가 들어가는 것을 본 뒤에 공사장 쥐구멍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태진이가 불을 켜는 신호를 줘서 모두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생성을 하고 그 순간에 노규민이 준서를 죽였다고 한다면 말이 성립이 되는 상황이죠. 노규민은 원 회장의 자식이지만 가난하게 살았고 태진이가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원종수를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전제 조건은 노규민이란 인물이 원종수의 편에 선 원 회장의 배다른 형제라고 했을 때지만요. 그래서 태진이가 시켜서 준서를 죽인 것을 알게 된 종수가 자신의 사무실에 노규민을 불러놓고 화를 내는 모습이 고아의 회상신으로 나온 것이라면 이야기가 맞아 떨어집니다. 왜 그랬냐고 말하면서 노규민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회장님 다음 주인 이란 걸 보여줘야지 라고 말하는 종수를 보여주는데, 어쨌든 그런 종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면서 태진이는 종수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었겠지만, 사실 자신이 종수 몰래 약을 빼돌려서 팔았던 건 지금도 종수는 모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고편에 정윤호가 태진이에게 그래서 네가 준서 죽인 거 아냐? 라고 말했던 이유는 태진이와 풍년이가 불륜인 걸 눈치를 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윤호는 태진을 위협할 요소로 불륜을 무기로 잡았을 것이고, 정윤호는 불륜 때문에 태진이가 준서를 죽였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경에게 약을 주는 사람, 즉 계속해서 재경이를 수사를 하게 하는 인물은 정상이라고 보여지며, 현재 약을 마약상에 유통하는 것도 정상의 인셈이죠. 그래서 저번에 사무실에 오치현이 오윤진을 납치하려고 할 때 민현우에게 전화를 한 것도 오치현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정상이라면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상이는 태진이와 함께 약을 유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상이가 태진의 잘못을 알려주려고 정보를 재경에게 살짝 흘려주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준서의 신발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말을 하는 정상이의 모습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신발은 오치현이 가지런히 도로 9층에 올려놓고 내려왔을 것이라고 보여지며, 그래서 구하예고에 우리 찍혔냐고 걱정을 하는 원종수의 모습이 나온 것이죠. 사실상 원종수가 잘못한 건 약을 제조하고 자신 혼자 즐겼던 것인데 일이 엄청나게 커져버려서 수습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진이가 원 회장에게 어차피 한 배를 탄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검사 쪽과 뭔가 커넥션을 했을 원 회장의 비리도 있어 보이는 상황이네요. 다음 회차 예고를 보니 누군가가 또 사망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름 펌프를 냄새를 맡아보면서 무언가 확인하는 재경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석유기름 펌프 냄새는 수사에서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차량 충돌 사고의 충돌 원인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브레이크나 기계 부품의 과열로 인한 사고에서 석유기름 펌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데 사용 가능하며, 화재가 발생한 구조물에서 석유기름 펌프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방화 혐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건물에 방화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자동차 관련 사고를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명탐정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오윤진과 풍년이의 격돌이 예상이 되는 예고편이 나왔는데요. 풍년이는 태진이가 잘못한 걸 말을 하게 되면서 태진이를 배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준서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밝혀지면 보험금을 내놔라 하는 모양인데요. 오윤진 역시 네가 무슨 염치를 따지냐면서 풍년이에게 바람핀 것에 대해 증거로 후배가 찍은 사진을 얼굴에 던지는 장면 예상합니다. 근데 풍년 배우님 인기 많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뇌피셜 가득한 저희 이야기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